안녕하십니까. 아우얼 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대 배치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충렬부대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수료하게 되면 자대 배치 받는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 예하부대나 직하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 자원, 즉 자충 자원들. 두 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어디로 배치받을지 모르는 전국고 자원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53사단의 예하부대나 직하부대로 배치가 되신다면 어떤 부대들로 배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53사단 예하부대와 직하부대의 편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하부대는 3개의 보병여단으로 편성되어 있고, 직하부대는 기동대대, 공병대대, 정보통신대대 등 15개의 부대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하부대들부터 좀 더 설명드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3개의 보병여단은 125, 126, 117 보병여단, 이렇게 3개의 부대이고, 각 예하부대들이 담당하고 있는 방어지역은 부산 및 울산 일대 지역으로서 125여단이 부산광역시의 서쪽 지역을 맡고 있고, 126여단이 부산광역시의 동쪽과 경남 양산시를, 127여단이 울산광역시 일대를 방어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하 여단별로 방어 책임구역이 편성되어 있고, 이 여단별로도 예하 대대 및 중대들이 또 책임지역을 나눠서 작전지역을 방어하게 되는데요. 이 각 여단의 방어 책임지역들을 보시면 모두 해안을 끼고 있어서 각 여단의 예하 대대 및 중대들 중에는 해안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 해안경계 부대에 관련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해안경계의 임무를 가진 부대들은 대부분 지역방위사단들의 예하 부대들로서 해안경계에 임무가 없는 지역방위사단들도 있지만 임무가 있는 지역방위사단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경계 부대로 배치가 되신다면 내륙경계 부대에서의 군생활보다 조금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로 전방 GOP 부대처럼 생활면에서 통제가 많고 경계 근무가 밤낮 없이 돌아간다는 면이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면에서 통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통제의 큰 예로는 장병들의 출타 제한을 들 수 있는데요. GOP 부대가 GOP 철책을 지키는 것처럼 해안경계 부대들도 적 침투에 대비하여 해안 철책 및 해안선 경계 임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맡고 있는 몇 개월 동안은 교대할 때까지 휴가, 외출, 외박 등 출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안을 맡고 있는 지역방위사단 중에도 해안경계 부대를 몇 개월 단위로 교대하지 않고 한 개 대대를 고정으로 운영시키는 사단들도 일부 있는데요. 이런 사단들은 이 해안경계 부대의 출타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휴가라면 휴가 기간을 3에서 4일 정도만 갔다 오도록 짧게 승인시키거나 해서 나머지 근무자들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야 근무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일반 대대 병사들이라면 각각 10일 정도씩 되는 1, 2차 정기휴가를 한 번에 길게 갈 수 있지만, 해양경계 부대 병사들은 이런 긴 휴가들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쪼개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출타 부분도 그렇고, 공포탄이 아닌 실탄으로 경계한다는 위험한 부분도 그렇고, 24시간 경계를 해야 돼서 밤낮 없이 초소근무, 순찰을 한다는 면 등을 봤을 때 일반 내륙에 있는 대대들보다 해안경계 부대들이 좀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3사단 직할 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기동대대. 이 기동대대는 전방사단과 비교하자면 수색대대의 성격을 가진 후방사단의 특수부대로서 그 사단의 긴급상황, 중요 작전을 도맡아 하는 부대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동대대로의 배치는 신교대에서 면접평가 후에 선발돼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게 된다면 힘들겠지만 그 사단의 자부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병대대. 공병대대는 지뢰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고,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 통신 지원, 포병대대는 보병부대를 뒤에서 야포들로 지원하는 부대이며, 보급수송근무대는 병참, 수송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고, 화상방 지원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 전에 대비하는 부대이며, 정비근무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고, 방공대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방공대대까지 말씀드린 직할부대들은 해당 병과의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교대 수료 후 후투기를 받고 배치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경찰대는 구 헌병병과로 사단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근무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이며 군악대는 각종 행사의 군악 지원, 군악을 통한 사기 진작의 역할을 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군사경찰, 의무, 군악대는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근무대는 주로 사단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의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단 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서 기술행정병으로 53사단에 배치받으시거나 무작위로 배치된 일반병들이 갈 수 있는 직할대고요. TOD와 같은 열상 감시 장비를 이용해서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경계하는 해안감시대와 신교대 수료 후 신병들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임시로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보충중대도 기간병으로 무작위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신교대도 훈련병 생활 시 조교나 기간병으로 선발되어 배치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사단 내 어디로 많이 분류되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 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대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상되는 공속 소요에 따라 각 부대마다 인원 소요 신청을 사단 인사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 부대보다는 예하 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의 공백을 채우는데 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직할 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실 때부터 난 예하 여단의 전투대대 어디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53사단 내부자원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사단을 벗어나서 배치받을 수 있는 전국구 자원들입니다. 전국구 자원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군 관련 정보들에 따르면 요즘 국방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전방사단 신교대들이 일부 줄어들었는데요. 예전에는 8사단, 22사단, 23사단 등 구 1~3군 예하 전방 전투사단들의 신교대들이 사단마다 거의 있었으나 지금은 여러 부대 개편 사정으로 인해 전방사단 신교대들은 줄어들고 후방사단 신교대도 예전에는 후방부대 위주의 자대 배치가 이루어졌으나 작년부터는 지작사 예하 신교대가 없는 전방부대들로 후방사단 신교대에서 많이 간다고 하니까 정말 전국구 단위로 자대 배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신교대 수료 후 53사단 밖으로 주로 가는 부대들을 보시면 지작사 직할부대들과 군수사령부 소속부대들, 8군단 예하부대들, 11기동사단, 3사관학교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방금 언급해드린 부대들은 말씀드린 대로 군 정보에 따른 이제까지 주로 갔다는 부대들이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부대들로 간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작사, 직할부대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크게 두 개의 사령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상작전사령부와 이작전사령부입니다. 물론 동전사, 수방사, 교육사 등 다른 사령부들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지작사와 이작사가 우리나라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사령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규모가 큰 사령부인 만큼 직할부대의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받으실 수 있는 지작사, 직할부대들을 보시면 1군지사, 화력여단, 정보통신여단 등 11개 부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알아보면 1군지사는 수송, 정비, 탄약, 물자보급, 급양 등 지작사 예하 거의 대부분의 전투부대에 군수적으로 지원하는 부대로서 지작사 직할부대들 중에도 배치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군지사의 예하부대들을 보시면 수도군수지원단, 6군수지원단 등 4개의 부대가 있는데요. 이 지작사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 1군지사의 예하부대들도 넓게 퍼져 있어서 수도군수지원단은 인천 쪽에 위치해 있고 6군수지원단은 남양주에, 7군수지원단은 의정부에, 8군수지원단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1군지사 사령부와 직할대들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1군지사로 분류가 되시면 앞서 말씀드린 부대들로 배치되어 군수파트의 업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작사 직할부대는 화력여단입니다. 이 화력여단은 2019년 1월에 1군 사령부와 상군 사령부가 지상작전 사령부로 통합되면서 이 지작사의 포병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로서 주로 운영하는 무기는 천무, MLRS, 전술지대지 유도탄이며
여단의 예하부대에는 4개의 포병대대가 있겠습니다. 예하부대의 위치들을 간단히 보시면 656 포병대대와 751 포병대대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해 있고 753 포병대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유도탄 부대는 기밀사항이라 위치에 대한 강력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으며 여단과 여단 직할대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다음 직할대는 정보통신여단입니다. 정보통신은 유무선 및 위성 등 통신 관련 업무를 하는 부대죠. 부대들 위치를 간단히 보시면 여단 본부와 여단 직할대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고 예하대대는 5개 부대로서 통신운영대대, 312 통신대대는 여단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11 통신대대는 강원도 횡성에, 112 통신대대는 원주에, 311 통신대대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다음 직할대는 특수기동지원여단과 1101 공병단입니다. 이 2개 부대는 공병부대로서 전평시 아군 부대들의 지형적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부대 위치들을 보시면 특지단 본부와 직할대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해 있고 특지단 예하대대는 3개 대대로서 112 공병대대는 강원도 춘천시에, 129 공병대대는 본부와 함께 포천시에, 132 공병대대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그리고 1101 공병단의 예하대대는 2개 대대로서 단 본부 및 직할대 예하부대인 119 공병대대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해 있고 153 공병대대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다음 직할부대들인 지상정보여단은 적 정보 수집 및 분석, 3지형 분석대는 작전 지역에 대한 지형 분석을 하는 부대로서 지상작전사령부 본부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겠고 군사경찰단, 근무지원단, 항공단, 방공단도 같은 지역에 있겠습니다. 다음 53사단 신규대 수료 후 갈 수 있는 부대로 군수사령부입니다.